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, 이 두 인물의 정말 예측 불가능한 관계에 대한 겁니다. 네, 그렇죠. 한때는 진짜 가까웠잖아요.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서로 나를 세우고 있는지, 그리고 이게 또 당신께서 관심 많으실 테슬라 주가나 뭐 경제 정책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복잡한 타임라인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2024년 대선 때는 거의 밀월 관계였잖아요. 그랬죠.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행정부 딱 출범하고 나서 야심차게 만들었던 정부 효율부, 그 DOEG에서의 짧지만 아주 굵었던 동행. 아, DOEG 기억나네요. 네. 그리고 지금은 거의 전면전 같은 양상까지 그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하더라고요. 오늘은 그 흐름을 딱 짚어보면서 이 갈등의 진짜 이유가 뭐고 또 그 파장이 뭔지 그걸 당신께서 명확히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. 역시 첫 단추는 2024년 대선 때였어요. 머스크가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정말 뭐랄까 발벗고 나섰다고 해야 하나요? 네, 맞아요. 그냥 지지 선언 이 정도가 아니었죠. 본인이 가진 X 플랫폼 있잖아요. 그걸 완전 활용해서 트럼프 메시지를 엄청나게 확산시켰고요. 아, 그렇죠. X에서 많이 보였죠. 네. 그리고 아메리카팩이라는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서는 무려 7,5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,000억 원 정도를 지원한 거고요. 와, 1,000억 원이요? 대단하네요. 네. 심지어 펜실베이니아 같은 아주 중요한 경합주 유세에도 직접 같이 다녔어요. 그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내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.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요. 정말 엄청난 지원이었네요, 진짜. 그 덕분이었을까요? 트럼프 당선되고 2025년 1월 되자마자 머스크가 바로 중용되지 않습니까? 네, 딱 그렇죠.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첫 행정명령으로 정부 효율부, 아까 말씀드린 DOEG를 딱 만들고 네네. 머스크랑 또 비백 라마스와미를 공동수장으로 임명했어요. 이건 선거 때 도와준 거에 대한 확실한 보답이었던 거죠. 그렇죠. 트럼프도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. 네, 일론이 미국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줄 거다.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고요. 목표도 아주 그냥 파격적이었어요. 10년간 1조 달러 예산 절감, 규제 80% 없애고 연방 인력 20% 감축 이런 식이었으니까요. 이야. 초기에는 그래서 혁신적 파트너십이다 이러면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근데 그 혁신이라는 게 기존 시스템하고 좀 부딪히기 시작한 건가요? 자료를 보면 갈등이 생각보다 금방 시작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머스크 스타일 있잖아요. 그 특유의 속도전, 효율성 극대화, 이걸 정부 조직에도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죠. 아, 쉽지 않았을 텐데요. 네. 당장 비핵심 공무원 10만 명 해고하자. 모든 부처 예산 15%에서 25% 그냥 일괄 삭감하자. 특히 환경보호국이나 교육부 같은 곳을 딱 찍어서요. 아이고, 반발이 심했겠네요. 엄청났죠.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. 이런 머스크의 강경 발언은 사실상 기존 관료 사회의 선전포고를 한 거야 마찬가지였어요.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식 파괴적 혁신 문화랑 워싱턴의 그 딱딱한 관료주의가 정면으로 꽝 부딪힌 거죠.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게 진짜인가 싶은데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다고요? 백악관 회의에서요? 네, 그게 2025년 3월 예산회의 때 일이 터진 겁니다. 머스크하고 스콧 베선트, 당시 재무장관이 세금 감면이랑 정부 지출 문제로 엄청나게 언쟁을 벌이다가요. 네. 머스크가 베선트 장관 어깨를 확 밀치는 상황까지 갔다고 해요. 세상에. 예. 목격자 말로는 머스크가 막 예산 지켜! 이렇게 소리치고 장관은 이런 식으로는 정부 못 돌린다! 이러면서 그냥 회의장을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. 트럼프가 어쨌든 중재하려고 애는 썼는데 이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진 거죠. 와, 분위기 정말 험악했겠네요. 결국 그래서 머스크가 4월에 사임을 하는데 겉으로는 또 되게 좋게 헤어지는 척 했군요. 미국 혁신의 황금 열쇠 이런 것까지 주면서요. 맞습니다. 공식 사임 이유는 그냥 개인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거였고요. 트럼프는 또 공개 행사에서 머스크한테 위대한 협력자다. 엄청 치켜 세웠어요. 언제든 돌아올 문은 열려 있다. 이런 말도 하고요. 연기였군요. 그렇죠. 내부자들 말로는 그 행사 직전에도 둘이 엄청나게 싸웠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미지 관리 차원의 쇼였다는 거죠. 그래도 그 3개월 동안 아주 짧지만 인력 5% 줄이고 예산 한 21억 달러 깎고 규제 24개 없애고 이런 성과가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 연극 같은 화해가 진짜 얼마 못 갔네요. 사임하고 딱 일주일 만에 머스크가 트럼프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고요? 네.
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. 머스크가 갑자기 X에다가 트럼프 행정부 감세안 있잖아요. 그걸 딱 겨냥해서 부자들 세금 더 깎아주는 거 경제에 도움 안 된다. 재정 책임이 필요하다.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. 와, 완전히 돌아서네요. 제프리 앱스타인 그 과거 관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. 대통령도 예외는 없다. 이런 말까지 했어요. 이건 뭐 단순한 정책 이견을 넘어서서 거의 뭐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. 이야,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. 그럼 백악관 반응은 어땠어요?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. 당연히 난리가 났죠. 백악관에서는 바로 머스크를 전형적인 배신자 이렇게 규정하고 그동안 줬던 정부 특혜 같은 거 다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관계가 그냥 완전히 파탄나 버린 겁니다. 네. 그래서 2025년 6월부터는 그냥 공개적인 설전으로 이어졌어요. 머스크는 X에서 뭐 해시태그 예산 낭비, 해시태그 약속 파기 이런 해시태그 달면서 계속 비판하고 트럼프는 또 트루스 소셜에서 배은망덕한 놈, 테슬라 정부 보조금 없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고요. 아, 정말 점입가경이네요. 이 싸움이 결국엔 당신께서도 주목하실 테슬라 주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고요. 그렇습니다. 이게 그냥 말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로 이어진 거죠. 아까 말씀드린 그 6월 설전 기간 동안에요. 테슬라 주가가 열흘 만에 18%나 빠졌어요. 18%요? 엄청나네요. 네, 그리고 지금 7월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예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 대한 보조금을 깎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까지 슬쩍 내비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국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네. 한 전문가가 이걸 보고 딱 그러더라고요. 아주 강한 자아를 가진 두 인물의 충돌이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 전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정치기업 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다. 이렇게요. 와, 정말 숨갑게 전개됐네요. 시작은 혁신적 파트너십이었는데 진짜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 거잖아요. 그렇죠. 처음에는 뭐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인가 싶었는데 들어보니 갈수록 이건 좀 개인적인 감정 싸움의 양상이 더 짙어 보여요. 당신께서도 아마 이 흐름을 보시면서 좀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. 네, 핵심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아주 큰 개인들 간의 관계 변화가 그냥 뭐 가십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투자나 아니면 국가 경제 방향 같은 아주 실질적인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죠. 정치, 경제, 그리고 이 강력한 개인들의 캐릭터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개인 간의 관계 변화가 앞으로 또 어떤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술 산업의 미래라든지 아니면 거시경제 환경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? 이것도 다음에 한 번 더 깊이 파고들을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